최근 2차 전지주의 수급을 쭉 보면요. 삼성 SDI 기관이 엄청 사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로 엄청 사고 있고, 나노신소재 기관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융인가 주로 사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머티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주중에서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연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등락률로 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 거래일 뉴욕 증시 급락의 여파로 오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쭉 빠지다가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소폭 반등,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욕 증시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금일 시황 브리핑 간단히 한 이후에 이번 주 매매에 참고해볼 만한 테마와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현지 시간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시장을 잘 지켜보면 큰 기회가 생길 확률이 높은 만큼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시장 흐름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락 원인은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이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과잉 반응과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제가 과잉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것들만으로 미국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좀 오바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월가의 대표 약세론자로 꼽히는 베리 베니스터라는 인물이 미국 증시의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가 향후 무려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는데, 굵직한 이유들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 쇼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등이라고 하네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너무 오르고 있을 때는 떨어질 이유를 찾고, 너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올라갈 이유를 찾습니다. 스스로 변동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의 움직임에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는 약세론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하락할 때는 강세론자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니까요. 최근에 약세론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이런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응 관련 시나리오를 짜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단기 랠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놀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대 강도가 강했던 테마는 오전에 애침 냉각, 이 삼성공조를 필두로 해서 워트, GST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조선 해운주, HMM이 7%, 흥하해운이 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4% 정도 오르면서 비교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중국 견제 영향과 업황 바닥 인식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금일 코스피 기관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이 삼성 SDI,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G엔솔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6.7% 상승 마감되었는데, 제가 12월 정도에 삼성 SDI가 장기 관점 종목으로 좀 괜찮다라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발견 소식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메디콕스가 상한가, 수젠텍이 1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사이버 보안주도 일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기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2월 21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한국서 잡는다. 국내 냉각 업체 중 협력할 기업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삼성공조가 시간외 상한가 간 거 내용을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 중인 공부방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관련한 이슈를 주의 깊게 봐야겠다라고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소식이 영향이 계속 지속되면서 삼성공주가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트가 11.5%, 그리고 GST가 장중 11%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 중반에 오후장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불안 심리로 급락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선물 지수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강세라고 할 정도의 상승폭은 아니었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과잉 반응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저번에 한번 준수했는데도 기대치가 커서 컨센을 하회하면서 쇼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기대치를 좀 떨어뜨려 놓고 발표가 나오는 거라 저는 기대 심리가 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실적이 나와서 패를 까봐야 아는 건데, 내일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 기대 심리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쪽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관심이 쏠릴 거고, 액침 냉각이 한번 가고 나면 유리기판이 또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유리기판 가공인데, 이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의 기술이 유리기판 제조 과정에서 가공을 하는 데 쓰입니다. 최근 상승세인 2차 전지도 묻어 있고요. 게다가 오늘 봤을 때 외국인 수급도 좀 계속해서 쭉 들어오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방에, 자, 오늘 2월 24일 한빛레이저 요거를 2시 25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린 거예요. 자, 2시 25분 가격대가 한빛레이저 분봉 차트를 보면 2시 25분이면 뭐 이쯤이에요. 요때. 그래서 요 부근에 가격대가 뭐 5,600원에서 5,700원대였는데요. 종가는 5,840원으로 마감을 하고 시간 외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간에 거의 상까지 갔다가 한 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종가 매매 관점으로 진입한 종목이 장 막판에 시세를 두거나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면 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일부라도 실현하시는 것이 심리에도 좋습니다. 이게 알아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제가 공부방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망한 종목들을 공유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내기 원하신다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에 댓글 클릭하시면은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즉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꾸준하게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인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물론 영상만 보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뭔가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매매하기 좋은 시장에 도래하게 될 텐데, 주식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의 조선, 해운주가 계속해서 반사이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국인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의 입항시마다 부과금을 강제한다는 소식에 조선 해운주가 일부 상승했습니다.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이 4%, 한국카본이 4%, 동성화인텍 4% 상승했고요. 해운테마주는 HMM이 7%, 흥하해운이 3%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장 전에 삼성중공업을 2월 24일 오늘 장 전에 8시 53분에 공유를 드렸고요. 공유 드리고 나서 장이 시작된 이후 7%까지 장중 상승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은, 자, 이날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가 랠리를 펼칠 때 상대적으로 좀 잘 움직이지 않다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재료도 좋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관련 재료가 살아있다면 앞으로도 좀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견 소식에 진단키트와 바이오주가 상승했는데요. 메디콕스가 상한가, 진원생명과학이 9%, 인바이오젠이 5%, 셀리드가 4%, 신풍제약이 3% 상승했습니다. 진단키트주 중에서는 수젠텍이 10%, 유투바이오가 6%, 랩주노믹스가 6%, 녹십자 MS 5.8%, 진매트릭스 4%, 휴마시스가 4%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공부방에 마찬가지로 장 전에, 자, 수젠텍
수젠텍 8시 57분에 공유드리고요. 그리고 휴마시스까지 8시 58분에 공유를 드렸는데 뭐 시가 대비 상승폭이 잘 나와줬지만 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지는 않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워낙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테마라서 이슈가 있을 때 장 초반 시세 분출을 먹고 나면 쳐다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만 상승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차 전지주의 긴 하락이 이어지면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거든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간 건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개미 털렸으니까 출발하는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씁쓸하죠. 어쨌든 2차 전지도 중국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이 K배터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2차 전지 산업은 계속해서 가야 될 산업이고 중국의 입지 축소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K배터리를 선택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가 28%, KNS가 27%, MOT 16.5%, 메가터치 12%, 이닉스가 10%, TCC 스틸 10%, 대주전자재료 6%, 나노신소재가 6%, 삼성 SDI도 6%, 에코프로머티가 5% 상승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의 수급을 쭉 보면은 뭐 삼성 SDI 기관이 엄청 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로 엄청 사고 있고 나노신소재 기관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주로 사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머티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연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등락률로 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에코프로머티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지금 반전형 패턴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딱 의미 있는 저항 부근에 와 있어서 일제히 돌파가 나온다면 2차 전지주의 단기적인 강한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한 소식과 의미 있는 신호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열심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조용한 양자, 원전, 전력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전력 쪽에서는 이제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LS 그룹주들 다시 한번 상승할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주들 저번부터 계속 제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거래대금이 몰렸던 우주항공, 방산 테마까지 보고 있는데 방산은 오늘 뭐 미국이 국방 예산 삭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4% 정도 빠지면서 많이 눌렸는데 이게 지금 큰 악재로 작용할지는 글쎄요. 아직 동력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눌렸던 테마에서 또 강한 움직임이 이번 주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공부방에서 소식 전달 받으시면서 좋은 기회를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테마에서 대장주가 움직이면 속임수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